아니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고? 그냥 계속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다 본 K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안녕하세요. 또 이초기라 할 뻔했네. 만만송입니다. 벌써 겨울이 왔네요. 겨울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 켜고 넷플릭스 보는 게 또 최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겨울에 보면 좋은 드라마들 추천을 해드리려다가 제가 실제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제가 처음 환경이 바뀌니까 넷플릭스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자연스럽게 오피스물, 직장인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보면 공감할,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보시면 정말 공감할 만한 드라마 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화, 드라마 같은 OTT 서비스들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편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평소에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본 것들이니까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더 볼드 타입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츠오케이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나? 아무튼 이 더 볼드 타입은 정말 누군가 저한테 직장인 오피스물 드라마 하나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드라마예요. 현재 시즌 5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시즌이 많으면 아무리 재밌어도 시즌 1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시즌 2, 시즌 3까지 다 본 드라마입니다. 뉴욕의 여성 잡지사에 다니는 베프, 여자 주인공 3명의 성장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작품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일들을 다뤄주고, 그리고 드라마니까 당연히 주인공들이 각 회차마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게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뉴욕 잡지사에 다니는 베프, 여자 베프 3명의 사랑, 우정,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안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진짜 이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가십걸, 아니면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런 류의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분들은 이 더 볼드 타입도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 후기를 찾아보면 조금 진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베프 3명이 한 회사에 다니잖아요. 이 베프 3명이 회사의 어떤 특정 공간을 아지트로 써요. 그래서 틈틈이 거기서 모여서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베프 3명이 한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회사에 이들이 아지트로 쓸만한 공간이 있다는 건 당연히 더욱더 말이 안 되죠. 드라마는 드라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막 진부하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특히 이 드라마가 더 좋았던 게 뉴욕의 잡지사니까 뉴욕의 1등 여성 잡지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쁘고 막 무서운 상사들 많고 이런데 지나가던 여자 상사가 무심코 툭 한이 던져준 말 한마디가 주인공들도 위로받고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저도 위로받고, 저도 이제 막 신입사원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우당탕 쿵탕 이렇게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뭔가 나한테 해주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어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하는 모습에서 저도 정말 많이 성장했던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는 꽁트가 시작된다인데요. 이거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다 본 일본 드라마예요. 제가 원래 영화나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게다가 일본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일본 드라마에 대한 뭐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유명한 한국 작품이나 해외 작품을 보는데 일본 작품은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래서 친구가 꽁트가 시작된다라는 이 드라마가 진짜 재밌다고 할 때도 안 봐야지 하다가 너무 추천을 하니까 1화를 봤어요. 근데 1화 보니까 또 내 스타일 아닌 거야. 막 1화부터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레몬 소다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그냥 개그맨 지망생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1화 보고 또 하차했어.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제가 최근에 취업을 하고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도 안 봤으면 제발 빨리 보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봤죠. 왓챠에서 봤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하는구나. 후기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거의 뭐 열광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작품을 보기 전에 왓챠피디아에서 후기를 꼭 찾아보는 편인데 어떤 후기들이 인상 깊었냐면, 저처럼 맨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야 이게 작품 잘못 골랐네 하다가 1화 엔딩을 보면 입틀막을 하고 있는 내가 있었다. 뭐야 이거 완전 재미없어, 무슨 내용이야 하다가 어느새 몰입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정도로 되게 몰입력이 뛰어난 드라마인데, 꿈을 포기하지 마 라는 주제는 정말 치사하다. 또야? 하면서 시큰둥하게 보다가도 결국엔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물론 완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드라마의 1화는 완벽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의 명언 중에 하나가, 솔직히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게 무서워서 대충 할 수 있는 건 대충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그래도 쓸쓸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억누르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쪽을 선택한 적도 없었으니까. 이 대사가 어떤 여자 주인공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인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툭 던지는 말인데 약간 뭔가 되게 띵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특히 신입사원, 사회생활 초반에는 더 모든 걸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어떤 현실적인 일들이 있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게 무서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때를 늘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꿈을 포기하지 마 라는 주제가 되게 진부하잖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향해 쫓아가, 뭐 이런 말이 되게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가 더 사랑을 받는 이유는 꿈을 포기해도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놓아줄지가 중요한 거고, 꿈이 꼭 이뤄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정말 재미있고 가볍게 잘 전달해줘서 더욱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이 되고 처음으로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좇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적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땐 다들 의사, 변호사, 대통령, 발레리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과 타협하고 꿈을 포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꿈을 포기한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일본 작품이라고 해서 되게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 편견을 깨준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이맘때 겨울이 되면 그냥 왠지 모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도시인처럼인데요. 이것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바이럴도 많이 되고 핫해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봤는데 역시나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프렌 리보위치랑 마틴 스콜세지라는 두 거장이 대화 형식으로 나눈 인터뷰를 그린 거라서 영화나 드라마 형식이 아니라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이에요. 처음 보면 되게 차갑고 무서운 할머니, 나이도 지긋이 꽤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직장 상사로서 만난다거나 사회에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중년의 할머니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실제로도 막 따뜻하고 차가운 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냉철하게 툭툭 이렇게 무심하게 말을 내뱉는 분이신데, 연륜 이 짬바 때문인지 이 사회 전반적인 걸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대단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진짜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아니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고? 그냥 이분이 진짜 인터뷰한 거를 영상으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도 있구나, 되게 박수치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서 스토리라는 게 없다 보니까 꼭 1화부터 하나하나씩 다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저도 1, 2화 보다가 다음에는 그냥 보고 싶었던 회차만 골라서 봤는데 너무 짧아요. 전원일기처럼 만들어주세요 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이런 다큐멘터리는 정말 길게 만들어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은 왜 이런 거야 싶을 때 멋진 언니한테, 나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선배 언니한테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준 다큐멘터리였고요. 뻔한 말들이 아니어서 더 좋았어요. 힘을 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뻔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연륜에서 묻어나는 냉철하지만 현실적인 말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7화 책으로 만난 세계라는 에피소드에서 어떤 사람이든 인생은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책에서는 수많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독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아마 그래서 돈에 관심이 없나 봐요. 책을 읽게 되는 순간 부자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 항상 책을 읽는다면 돈처럼 시시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독서는 거대하니까요. 독서는 취향입니다. 그게 제 신념이에요. 단순 취향일 뿐이에요.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라면 그게 집이 됐든 공공도서관이 됐든 학교 도서관이 됐든 독서에 취미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저 취향일 뿐이라고요. 이 말이 제가 평소에 책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와닿았고, 제가 이게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신입사원으로서 막 열심히 배우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책을 거의 못 읽고 있다가 이 대사를 다시 보고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 싶어서 다시 또 책을 읽게 된, 참고로 제가 요즘 다시 읽기 시작한 책은 민음사에서 추천해주신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책입니다. 사회생활 직장 다니다 보면 다 외롭잖아요. 힘들어도 얘기할 데도 없고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하는 것보다도 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해주는 말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걸 알게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지막은 파트너 트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뉴욕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잉그리드 윤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미국 법 쪽에 만연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야기, 그거를 이제 한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여자 주인공이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항하면서 싸우고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딸이랑 엄마가 통화하는 부분에서 한국말이 나온다든지 뭐 한국 음식이 나온다든지 해서 특히 저희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보는 재미가 한층 더 있었던 드라마고, 많은 분들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 있죠. 그 드라마의 변호사 버전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도 저도 정말 재밌게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개연성이 조금 없고, 이게 갑자기 나온다고? 이게 갑자기 된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파트너 트랙이라는 드라마에도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막 인생 드라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혼밥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 같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나 이 파트너 트랙 둘 다 한 여자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되게 공감하면서 보고 배울 부분이 많았어요. 이 파트너 트랙이라는 드라마에도 로맨스가 살짝 섞여 있긴 한데 아무래도 법 쪽의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로맨스물보다는 오피스물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말에 우리가 꼭 봐야 할 K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오피스물 드라마 4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영상, 어떤 영화 드라마가 위로가 많이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 확인하고 틈틈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만송이었습니다.